사실 출마 배경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의 어떤 뜨거운 감자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 석탄발전소 문제인데, 사실은 지난해 저희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을 제가 모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동의에서 시작을 해서 또 의회의 결산을 통해서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너무도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잘못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 포천시와 시민들과 어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특위를 통해서 살펴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게 질의하고 또 집행부를 감시하면서 던진 질문에 있어서 해결 방법에 대한 것을 다방면으로 모든 것이 시장 권한으로 이렇게 집행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모 지역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다가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된 거고, 또 그것에 있어서 또 본인이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지금 뭐 공정률이 30% 진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 그것이 이제 출마의 배경으로 아마 비춰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지난 상반기 2년에 우리 포천시를 보면 포천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지도 못했고 또 관리 감독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시민과 행정의 갈등만 초래하는 그런 행정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서장훈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석탄발전 소건이라고 정치를 바로 세우고 또 시민이 함께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격자. 네. 이 문제들이 심각해요. 네. 자, 그 해결에 대한 방법은 있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 포천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석탄발전소와 또 연평사격장, 그리고 미군이 훈련하는 로드리게스 사격장인데, 이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는 얼마 전에도 또 유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석탄발전소의 해결에 따른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행정적 해결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정치적 해결 방법을 찾는 거고, 다음은 이제 이 부분까지는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시민과 함께하는 어떤 물리적 해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행정적 해결에 대한 방법인데요. 현재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세계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전 국제정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포천과 같은 내륙 분지의 지형은 더더욱이 이런 화석연료의 사용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포천의 석탄 발전 시설을 허가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을 안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시시비비의 법적 다툼을 방지하고자 행정적 검토와 확인을 통해서 반드시 원점부터 재검토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청구라든가 이미 진행되고 있죠. 또 행정소송, 또 더 나가서 고소고발까지도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난해 행정조사 특위를 확인하면서 일부 행정에 우왕좌왕하고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검토를 통해서 잘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을 결말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이제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또 그 위에 있는 게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해결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석탄 발전소를 유치한 지역의 정치인이 어느 정당의 소속이었습니까? 상대당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해결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중앙당 차원에서 물론 저희 지역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중앙당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정치적으로도 한번 적극적 이슈화해서 검토가 돼야겠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장관을 통해서 질의했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 이 방법도 해결 방법의 한 방법이 아니겠냐.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행정적 절차와 제도권 내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하면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시민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행동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나. 시민이 원치 않는 사업의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시민이 반대한 사업과 행동은 반드시 철회돼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면 저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포천의 큰 이슈로 있는 부분이 이제 영평 사격장 부분인데 저는 이 영평 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고 또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범위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되었어야 할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안보와 또 70년대, 60년대 방공이라는 것으로 이미 시민들이 세뇌대에서 피해를 참고 온 것이 오늘의 포천의 사격장 피해에 대한 현주소가 아니겠나. 따라서 중앙정부의 해결 방법으로는 사실은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알리고 또 제도적 장치를 건의해서 또 행동적 또 주도의 집단 행동도 때로 사실 이제 지난 4기 의회에 등원을 해서 2년 남짓 지나지 않았습니까? 2년 남짓 지나면서 사실은 이 기초의회는 저는 당리당략에 의한 그런 공천제도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정치사에 또 학자들도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순수성을 갖고 발전하려면 정당에 대한 공천이 배제돼야 한다 하고 지금 주장. 사실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박장뿐만이 아니고 또 지난번에 제가 브리핑룸에서 또 지방지에 종사하시는 언론인들과 또 지역지, 중앙지와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그 질문이 이제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국회의원을 놓고 가는 자리거든요. 또 여타의 어떤 원외 지역이든 원내 지역이든 지역위원장들은 대부분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맡고 계시고 또 그 지역위원장 맡으신 분들은 대부분 국회의원들로 이렇게 출마를 하셔요. 그리고 지금 정당의 공천제도가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전 포천 신문 대표이신 우리 최의월 대표님
지역에서도 뭐 자수성가하신 어떤 사업가이시고 또 네. 지역 출신은 아니시지만 네네. 또 우리 정당사회에 또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포천의 어떤 야당사에 큰 획을 긋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공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내년 4월 12일이니까 시간이 뭐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 또 그 기간 안에 저희 이제 당원 개편 대회도 얼마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 보궐선거에 따른 시장 후보에 대한 부분은 지역위원장님이랑 아마 잘 이렇게 조율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선거구가 가평과 포천이 한 선거구로 이렇게 획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위원장은 포천과 또 가평을 이렇게 대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천에서의 후보에 대한 부분은 지역위원장님이 잘 알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고 또 물론 그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당원들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고 잘 합의돼서 이루어질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직이 권한대행으로 직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년의 포천시는 갈등과 반목의 시간이었다. 한 정치인의 과오로 인한 포천시의 모든 행정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정체된 행정이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포천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석탄발전소 저지에 앞장서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를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적, 정치적 모든 부분에 대한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며 또 그 해결의 방법으로서 시장 보궐선거에도 출마하겠다고 저는 시민들과 또 언론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일주일 남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올 추석에는 모든 풍요로움이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와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모두가 함께하는 정말 풍성한 추석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담 시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해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